네, 안녕하세요. 안녕 LAFC 구단 공식 팟캐스트 12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구 해설위원 황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좀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경기를 LAFC가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경기 보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뭐 중계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저희도, 그리고 팟캐스트를 이제 매주 촬영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계속 이제 좀 패배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좀 계속 안 좋은 흐름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좋은 이슈를 찾기가 냉정히 봤을 때 쉽지는 않죠. 그 부분이 일단 많이 걱정이 좀 되고, 무엇보다 부진을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전 4연패잖아요. 컵대회 포함해서 4연패 공식전 연패에 좀 놓여 있는데, 안 좋은 흐름을 좀 끊어야 되는데 어느덧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까지 남은 경기도 이제 한 경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올 시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해도 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저희가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서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경기에서 2연패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전에서 이제 1대2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슈빌전에서 뭔가 이제 반등을 좀 이뤄내나 싶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2대3으로 이 경기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두 경기 연속, 형철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공식전에서 계속해서 패배가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 두 경기 역시도 한 점차 패배를 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지금 연패득, 특히나 이게 북중미 챔피언스컵 탈락 이후에 그 여파가 계속 좀 지속되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최근 이 경기들에서의 연패, 특히 세인트루이스 시티랑 내슈빌전 연패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가장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LAFC를 상대 팀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파를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고 내시빌도 그렇고 LAFC가 슈팅을 못 때렸다, 공격을 못 나갔다, 이거는 아니지만 점유율도 나름 가져갈 건 가져가고 슈팅도 때릴 건 때리는데, 문제는 그 슈팅들이 대부분 중앙이 아닌 측면 쪽에 좀 치우쳐, 아니면 먼 거리에 좀 치우친 슈팅들이 되면서 뭔가 상대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좀 아쉬운 요소가 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팀들이 LAFC를 상대로 중앙을 두텁게 해서 측면으로 LAFC 공격을, 우리 공격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측면 자원들이 올라왔을 때 그 측면의 카운터를 노리는, 그래서 뒷공간을 허무는 역습이 세인트루이스도 그랬고 내쉬빌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역습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점을 하는 거고, 만약 역습을 제어하려 하면 그게 위험지역 반칙이 되면서 프리킥을 허용하고, 그 프리킥이 이제 내시빌전에 무려 2골이나 나왔죠. 묵타르 선수가 너무나 또 기가 막힌 프리킥들을 좀 찾는데, 결국은 지금 전환 과정, 공수 밸런스, 또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 상대가 또 확실히 수비적으로 웅크러들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 수비 전환 시의 문제는 결국 간격에 대한 문제와 좀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간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수비진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압박을 하려고 하고 아래에서는 내려가려고 하고, 근데 그 압박마저도 완전치 않다 보니까 서로 간격이 벌어지면서 약간 따로 축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 전환 과정 때 보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집중력이면 어떤 팀을 만나도 경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일단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일단 세인트루이스 시티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초이니에나 뭐 델가도도 그렇고 뭐 틸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 미드필더진이 온전하게 공격과 수비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하면서 상대 중원 싸움과의 어떻게 보면 그 우위를 점했느냐?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방에 있는 공격진이 좀 고립되는 상황도 많았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상대에게 추가골을 좀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수비 라인에까지 저는 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 내슈빌전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뭐 그런 세트피스 관련 상황을 좀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이제 톨로카전 4대0 대패가 나온 이후에 그런 전체적인 수비 대응이나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도가 저는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초반에 지지 않는 경기를 했었고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승점 3점을 쌓아갈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있었다고 봤는데, 사실 최근 경기는 그런 수비적인 안정감이 있었느냐? 좀 그렇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유기적인 빌드업 과정으로 기회 창출이 나왔었던 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봤고, 내슈빌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데니스 부안가나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그런 개인 기량에 의존한 득점들은 어쨌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사실 뭐 이 경기들에서 굳이 저희가 그래도 우리 팀에서는 이 선수가 좀 빛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정도다라고 보는데, 그 다비드 마르티네스 개인 기량 의존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내슈빌전도 그렇고 뭐 이제 세인트루이스전은 뭐 중원 문제를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특히 내슈빌전은 뭔가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완할 게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수비적인 안정감이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나 저는 싶긴 하거든요. 미드필더 장악력이 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덕현이 형, 이제 황덕현 의원도 이야기했던, 말씀해주셨던 수비진에 있어서 뭐 선수들이 결국 예전보다 몸놀림이 무뎌진 부분도 있고, 뭐 유리스의 선방이 좀 더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실점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수비진을 꼬집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수비진이 이제 상대가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시작 딱 상대가 우리 진영에 넘어왔을 때부터 이미 수비진이 되게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를 이제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풀어가는 팀, 경기 흐름이 괜찮은 팀들은 이럴 때 미드필더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좀 유기체, 하나의 유기체처럼 간격을 계속 좁히면서 상대가 공격을 들어와도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수적우위가 확보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올 시즌 우려했던 포인트들이 좀 많이 터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미드필더진. 미드필더진이 지금 안 그래도 숫자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스쿼드였고, 또 그 미드필더들의 지금 볼 배급 시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수비 상황 때의 어떤 이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동력이라든지, 이게 컵 대회라도 그렇고 얇은 선수층의 문제도 그렇고, 유스타키와 같은 선수들은 지금 부상 복귀 이후로 아직 제폼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다 좀 겹치면서 미드필더들의 어떤 중원 장악력, 경쟁력이 가장 눈에 띄게 제가 볼 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밸런스적인 문제점, 공격 전개 시에 중앙을 잘 거쳐가지 못하는 문제점, 여러 가지들 좀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미드필더들의 어떤 현재 상황과 꽤 많이 맞닿아 있지 않나, 그 문제와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번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좀 분위기를 반등하려면 결국은 이제 시애틀전을 좀 잘 치러야 되는 LAFC가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LAFC도 이제 곧 정말 뜨거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월드컵 브레이크를 통해서 뭔가 보완해야 될 포인트도 분명히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 이적 시장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선수를 어떤 식으로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명철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LAFC 팀 쪽으로 이 포지션을 영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 저는 미드필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경기력적으로 나왔던 문제점들이 결국 이 미드필더 쪽의 문제와 좀 맞닿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일단 좀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영입이 돼서 결국은 이제 십자인대 부상으로 LAFC에서는 좀 일찍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좀 시즌아웃 이 공식 공지 발표가 나왔던 이고르 제주스 선수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 이 선수가 이제 그래도 활동량, 기동력, 태클, 지금 LAFC에 필요한 미드필더의 수비 보호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선수가 아직 뭔가 부상 복귀에 대한 확실한 뉴스가 좀 들려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월드컵 브레이크가 끝나면 슬슬 복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월드컵 브레이크가 펼쳐지는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의 시간 동안에 좀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어떤 컨디션으로 또 LAFC에서 이 선수의 복귀 이후에 입지를 얼마나 좀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드필더의 보강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부상 복귀하고서 지금 계속해서 스쿼드에 들고 있는 유스타키오 선수. 임대 당시 기사를 보면 임대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와의 이 원소속 팀 계약을 보면 이제 6월 30일이 지나면 유스타키오 선수가 이제 원래라면 포르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사들을 보면 구매 옵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영어로도 적혀 있거든요. 과연 그 옵션이 발동이 될 것인가? 그 부분. 그래서 그 유스타키오 선수가 얼마나 이제 LAFC에서 좀 뛸 수 있는지,
그리고 부상 복귀를 이제 곧 하게 될 이고르 제수스 선수가 어떤 핏으로 후반기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둘이 뭐 스쿼드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미드필더진은 제가 느끼기엔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쿼드로만 놓고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득점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부안과의 호흡을 어떻게 하면 지난 시즌처럼 살릴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이번에도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 손흥민이 지금 하고 있는 중앙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정통 스트라이커가 좀 수익급으로 영입이 되든, 아니면 사실 지금 LAFC의 전체적인 미드필더진을 보면 힘싸움을 해주고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좀 흔히 말하는 그 쓸어 담아주는 유형들은 저는 이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스타키오의 계약 상황도 봐야 되고, 여기에 뭐 이제 뭐 틸마이나 델가도 같은 선수들을 이 라인업에 이제 포함을 이제 당연히 뭐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초이니에 같은 선수들 역시도 이제 미드필더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급을 해야겠지만, 저는 손흥민,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부안가를 조금 더 활용하면서 진짜 마무리 패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득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무리 패스를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유형의 미드필더 한 명도 지금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어떤 보강이 이제 좀 동반이 될지가 이제 제일 궁금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밀집 수비를 가져가면서 로우 블록으로 내려섰을 때 이걸 깰 수 있는 유형의 미드필더는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스타키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그냥 떠나게 된다면, 팀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혹은 여기서 추가적인 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롤을 맡아줄 선수가 과연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이 점이 저는 여름에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LAFC가 어쨌든 남은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적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이 월드컵 브레이크를 진짜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지금 주제 자체를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로 잡고 있는 이유도, 이 월드컵 브레이크가 사실 매년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휴식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월드컵에 차출이 돼가지고 A매치를 소화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팀에게 휴식기가 부여지면서 저는 한 템포를 찍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LAFC는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전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도 많고, 결국에는 공격진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떨어진 수비 집중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점을 좀 보완하는데 이번 여름 특히나 월드컵 브레이크를 LAFC가 잘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덕현 위원의 말씀도 그렇지만 결국 볼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 좀 기술적이면서 뭔가 연결고리 역할 아니면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의 좀 중요성이 왜 대두가 돼야 되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 내지는 뭐 만약에 중앙에 뛴다고 해도 거의 세컨투비 위치, 뭐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좀 배치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는 거기서도 마무리에 직결이 돼야 되는데 아래에서 볼이 좀 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지금 LAFC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계속 연결고리 역할에 치중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냥 선수로서의 폼은 저는 그래도 꽤 올라와 있다라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연결할 때나 뭐 터치 가져갈 때 보면은 역시 그래도 여기서 클래스를 보여준다, 플레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상황에서 LAFC가 골도 잘 들어가고 득점도 많이 막 성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팀이 좀 좋은 어떤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이 리듬을 이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LAFC는 일단 흐름이 끊겼고요. 연패에 빠져 있고, 그냥 최근 공식전을만 놓고 봐도 지금 공식전 8경기 1승,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LAFC의 지표나 경기력,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내용 그냥 딱 보다 보면 슈팅을 때리긴 때리는데 결정력이 부족해서 중요할 때 승부를 못 거는 경우들도 우리가 좀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전반기 동안 썼던 경기 모델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죠. 일단 손흥민 선수나 부안가 선수의 마무리 상황에서 직결되는 마무리 상황에 이 선수들이 관여될 수 있는 빈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미드필더로서 이 선수들이 역할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부담이 줄어질 수 있게끔 일단 그 포지션에 대한 보강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냉정히 봤을 때 3월 4월 초까지 한창 LAFC가 좋은 성적을 낼 때도 경기 내용적으로 이 팀이 좀 안정된 구조를 취해나가고 하면 사실 그러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냉정히 봤을 때 전반기 때 LAFC가 제시했던 경기 모델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실패에 가깝다. 새로운 판을 짜야 되고요. 결정력을 끌어올리려면 다시 손흥민과 부안가가 단순히 서로의 간격이 벌어지고 서로가 시너지를 못 내게 되는 지금의 환경과 다르게 같이 붙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고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는 결국 카운터, 역습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좀 이 선수들이 역습 상황,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들, 그래서 마무리에서 지켜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경기 모델에 대한, 게임 모델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전반기 때 게임 모델은 아직 시애틀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실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 전반기 때 좀 어려운 북중미 챔피언스컵 이후에 특히 이제 그런 모습을 보내는 LAFC가 될 텐데 이제 어찌 보면 진짜 딱 중요한 경기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시애틀과의 홈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경기는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마지막 일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럽 축구가 또 이제 모두 시즌을 마감하는 바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는 다음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LAFC 경기를 오전 중에 즐기시는 분들 혹은 이제 또 유럽 축구를 밤새워 가면서 새벽에 또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치러지는 정말 좀 종합적인 마지막 경기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사실 시애틀 사운더스가 최근 흐름이 좀 좋습니다. 물론 LAFC의 지역 라이벌인 LA 갤럭시에게 최근 경기를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의 흐름이 계속해서 무패 가도를 쭉 달리면서 뭐랄까요? 팀적으로나 밸런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의 LAFC를 지금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다소 주춤한 것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두 팀 중에 그래서 어느 팀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LAFC 안녕 LAFC 팟캐스트를 하고 있음에도 시애틀의 분위기가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뭐 기록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시애틀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되냐가 이제 좀 관건이긴 한데 시애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이 이끌고 있고 이 포메이션 자체는 4-2-3-1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양 풀백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시키되 저는 이 팀의 핵심은 결국 이제 풀백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는데 이 공격도 수비도 저는 롤단이나 이 누토로 같은 자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고 보고 이 팀이 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밸런스를 잡았느냐 결국 이 투볼란치에 위치하고 있는 두 명의 삼선 자원이 백라인과 함께 1차 조지선 구축을 상당히 잘 함에 있어서 좋은 성적도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팀 자체가 뭐 공미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 공격 포인트 페이스도 좋은 알베르트 루스낙 같은 자원들도 있고 뭐 조던 모리스나 헤수스 페레이라 같은 이 전방에서 득점 책임져주는 자원이 있긴 한데 저는 이 공격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팀의 진짜 장점은 중간 밸런스와 수비적인 안정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를 최근에 약간 그런 동선적으로나 뭔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부안과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LAFC 공격진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있는 도스산토스 감독이 뚫어낼 수 있느냐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전술 상성으로 보면은 그래서 시애틀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세도 좋고 지금 LAFC가 되려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찌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좋은 타이밍의 경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냥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좋은 기록 하나를 좀 저는 가져왔습니다. 통산 전적이 14승 3무 7패. 물론 이제 전적은 이제 통계 사이트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긴 하지만 LAFC가 그래도 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전체 대회 13경기에서 9승 2무 2패. LAFC가 꽤 좋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의외의 면도 있었다고 봤는데 시애틀이 MLS에서 되게 길게 오랫동안 진짜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재작년이었죠. MLS 컵 당시에는 시애틀에게 덜미를 잡히게 됐었던 아픔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걸 고려해도 전체 대회 13경기 9승 2무 2패.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의 전적에서는 좀 시애틀을 상대로 양호한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도 보면은 시애틀이 홈에서 5대2 대승을 거뒀지만 정작 비에모 스타디움 LAFC가 홈에서는 4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 경기 또 홈에서 치러지니까 홈 경기의 이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을 좀 전하고 근데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LA 갤럭시전 때 홈 22경기 무패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그 당시 이제 무소프스키 선수의 좀 예기치 않은 부상 때문에 약간 명단 변화에 좀 어떤 과도기가 있었던 것, 이게 되려 이 시애틀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팀이 보여주는 좀 3-5-2 포메이션 내지는 뭐 순간적으로 변형되는 구조에서 나오는 유연한 전방 압박이나 빠른 역습 전개, 이런 점들이 최근에 이제 상대의 전환 속도에 많이 좀 밀렸고 고전했던 LAFC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그래도 월드컵 브레이크 마지막 경기고, 그리고 지금 순위표를 보면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후반기에 맞아요.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이제는 진짜 수습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그래도 이런 시애틀의 전환 속도, 전력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면서 LFC가 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뭐 썩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방송을 진행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경기,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고, 이 경기 잘 치르고 이제 이 쉬는 텀에 또 재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 역시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녕 LFC,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12화 마무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 시애틀전이 끝나고 올 시즌 월드컵 브레이크에 또 이제 돌입하는 그 시점에 13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